추적추적 비가 내렸던 2012년 9월의 어느 새벽, 대구 동부경찰서 유치장은 정막이 감돌았습니다. 그 시간 유치장 이불 속에 누워있던 남성이 눈을 번쩍 떴습니다. 주변을 살핀 남성 최 씨는 이불 안에 책과 베개를 넣어 사람이 자는 것처럼 위장하고 그 다음 철창 쪽으로 슬며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온몸에 연고를 바르기 시작했는데요. 잠시 후 최 씨는 유치장 철창 아래 작은 배식구로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하늘을 보고 누운 채 나오려다 실패하자 이번엔 몸을 뒤집어서 엎드린 자세로 다시 시도했습니다. 결국 최 씨는 유치장을 유유히 빠져나왔습니다. 가로 45cm, 세로 15cm의 비좁은 배식구. 50대 남성 최 씨는 과연 어떻게 빠져나왔을까요? 오늘 사건연구소는 배식구 탈주 사건을 짚어봅니다. 자, 방금 저희가 유치장 탈주 사건을 전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사건연구소에서 이 배식구 탈주범, 이걸 저희가 준비해봤는데 이미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그 통아저씨 사건 하면서 지금 다들 알고 계세요. 진짜 야 진짜 대단하십니다 정말. 자, 그런데 이 최모 씨 방금 배식구 그 모습도 잠깐 나왔는데 야 진짜 이걸 또 뚫고 가네. 네, 그렇습니다. 최 씨가 탈주하는데 딱 3분이 걸렸는데요. 와. 이렇게 몸을 배식구로 통과시켜서 나오는 데는 딱 40초가 걸렸다고 합니다. 낮은 자세로 그 다음에는 10여 미터를 기어서 복도를 빠져나갔고요. 최 씨는 이후에 창문을 통해서 빠져나왔는데 이렇게 빠져나오는 게 겨우 1분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탈출 시간이 3분 정도 걸렸다고 전해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통아저씨가 이걸 했다는 게 아니고요. 좀 유사하다 이런 차원에서 그런 표현이 붙은 건데. 아니 변호사님, 아니 우리 백 변호사님 머리도 저 팔도 좀 힘들 것 같아요. 팔도 좀 힘들 것 같은데 저 당시에 뭐 경찰이 근무 태반이었다는데 이건 절로 나올 거란 걸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분들은 징계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 최 씨가 키는 165에 굉장히 마른 몸의 소유자였다고 하는데 아까 뭐 우스갯소리로 통아저씨도 못 나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재소 기간 동안 요가 같은 것을 계속했었고 굉장히 유연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도주 사흘 전부터 3차례 정도 예행 연습을 했고. 잠깐만요. 네. 백 변호사님. 지금 실제 통아저씨가. 네, 실제 통아저씨.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네. 끝. 네, 저기서 더 이상 못 나갑니다. 통아저씨 지금 괴로워하고 계세요. 통아저씨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안 되죠. 근데 못 나오고 계셔. 근데 지금 이 최 씨는 저기서 나왔잖아요. 거기서 이제 저 실전할 때는 새벽에 연습한 거 말고 실전에서는 이 상처날 때 바른 연고 있죠. 연고를 몸에 바르고 탈주해서 시간을 단축했다고 합니다. 최 씨 본인 머리가 터진 한이 있어 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네요. 아까 이 방송 저희 시작하기 전에 백 변호사님이 아니 어떻게 통아저씨도 안 되는 걸 저 사람은 했을까? 방금 백 변호사님 마지막에 말씀하신 머리가 터지는 한이 있어도 절박함 나가야 된다. 네. 그 절박함 그게 통아저씨는 재연 과정에서는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냥 너무 어이가 없네요. 예. 야, 저희 가능하네. 야, 아니 근데 양 변호사님 그래도 주변에 이 사람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지키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기 경찰서 유치장이다 보니까 아주 삼엄한 경계는 아니고요. 저 새벽 시간대였고 저기로 빠져나가려는 걸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만은 어쨌든 경찰분들 잘못하신 걸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무려 9명이나 징계를 징계 받았고 받으셨구나. 2명은 직위 강등까지 됐고 1명은 정직 처분까지 됐습니다. 네. 배식구를 뚫고 나와서 이 창문을 또 저기 배식구에 비교하면 저기야 뭐 그냥 껌이죠, 그냥 뭐 대문이죠 뭐. 대문.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 최모 씨가 말이죠. 왜 탈주를 했는지도 좀 궁금해지는데 그건 잠시 후에 좀 얘기하기로 하고 연고, 상처엔 후식 그거를 발랐다는 거예요, 세상에. 자, 그런데 이 도주 이후의 행적이 상당히 이상했습니다. 당시 경찰의 브리핑 내용 들어보시죠. 고등학교 울타리를 통과한 CCTV 장면이 확인이 되었고 그 이후에는 30분가량을 계속 뛰어서 산으로 갔고 인근 그 빈집에 있던 옷으로 갈아입고 이때 번거지 모자, 블라우스, 치마, 슬리퍼 등 여장을 하고
돌아다녔다. 그 상처엔 후시 그거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그걸 몸에 발랐으면은 아유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네. 자, 이 여장을 한 채 지금 도주하는 장면이 CCTV에 찍혔군요. 네, 최 씨는 도주를 다니면서 변장을 하고 다닌 걸로 알려졌는데요. 여장도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농막에서 블라우스와 뭐 치마 이런 걸 훔쳐서 자신이 입고 또 책 넓은 모자를 쓰고 다녔다고 진술을 했는데요. 지금 저렇게 편의점에 들어간 모습을 보면 사실 저거는 여장은 아닌데 벙거지 모자에 굉장히 큰 자켓에 그러네요. 장갑까지 꼈습니다. 저런 모습 보면은 누가 봐도 좀 남의 옷 같고 좀 어딘가 엉성하고 더 쳐다보게 될 것 같은 모습으로 변장을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교수님 지금 이 기자 얘기처럼 저렇게 보면 날 좀 쳐다보세요. 약간 이런 느낌 아닌가요? 아마 이제 이 사람의 생각은 자기가 보통 남성들의 체구보다 작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장점이다. 그래서 결국은 그 후시땡을 이용을 해서 그 통아저씨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 구멍으로 나왔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체구가 작기 때문에 완전히 성을 바꿔서 여성으로 변장을 하게 되면 오히려 상대가 자기를 갖다가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검거될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히 낮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아마 자기가 자기 스스로 보면서 야 정말 아이디어 좋다 이렇게 아마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정말 그 거울을 보고 이게 진짜 어울리는지 하는 그것을 갖다가 좀 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안 된 것 같습니다. 예. 또 요가를 했다고 아까 전해드렸는데 아 진짜 야 희한합니다 이거 진짜. 결국 잡혔어요 그래도. 네, 이제 시민의 제보로 결국 검거가 됐는데 5박 6일 만이었습니다. 경남 밀양에 있는 한 아파트 옥상에서 이제 검거가 됐는데요. 지금 뭐 그 당시 상황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아파트 검거 과정에서 또 이 최 씨 주택 두 곳에 담을 뛰어넘고 워낙 유연하니까요. 경찰과 100m 추격전까지 벌였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따라갑니다. 형사 3명의 권총으로 경계하고 다른 3명은 경찰봉으로 이제 나중에 박스를 걷어내서 박스 속에 숨어있던 이 최 씨를 검거하게 되는데요. 뭐 수염도 덥수룩했고 여기저기 흙까지 묻은 더러운 상태였다고 합니다. 검거 당시에 최 씨 흉기를 가지고 있긴 했는데 큰 저항이 없이 결국 붙잡히게 됐습니다. 지금 저렇게 따라가는 분들이 경찰이 아니라 시민분들이거든요. 아 진짜요? 네. 와 정말 진짜 많네요. 아니 손에 뭘 하나씩 다 드셨어요. 그러니까 혹시 뭐 또 흉기라도 들고 있으면 하니까. 야 진짜 저렇게 잡았군요. 야 그런데 또 진짜 아까 그 배 식구로 나온 것도 부족해서 또 숨어 있을 땐 또 박스 안에 들어가 있었다니까. 네, 맞아요. 자 그런데 잡고 나서 너 왜 그랬? 너 왜 도망쳤어? 했더니 억울해서 그랬답니다. 당시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자꾸 지금 하고 싶은 말 없어요. 예, 나는 절대 강도질을 한 적이 없고요. 살아오면서 사람을 해친 적이 일체 없는데 경찰하고 그 피해자가 죄를 덮어 씌우길래 그 죄를 나는 억울함을 벗기기 위해서 내가 탈옥한 것입니다. 억울하긴 뭐가 억울해? 억울하긴 뭐가 억울해? 제가 다 찾아봤더니 강간 그리고 강간 미수까지 있던데 무슨. 지금 본인이 억울하던 건 뭐냐면요. 이게 뭐 법을 잘 몰라서 억울하다고 하는 걸 수도 있어요. 무슨 상황이냐면 도둑질을 하다가 주인한테 딱 잡히잖아요. 그럼 도망을 가거나 아니면 잡혀야 되는데 거기서 맞서 싸우면 그때부터는 강도로 법이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주장은 뭐냐면 내가 도둑질을 하다가 잡혔다. 근데 주인이랑 싸우는데 내가 더 많이 맞았다. 그러니까 나는 강도가 아니다. 근데 대질신문이라도 시켜달라고 했는데 대질신문도 안 시켜줬다. 그러니까 나는 억울하게 죄를 덮어 씌운 거다. 절도지 강도는 아니다. 아니에요. 법에서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도둑으로 들어갔더라도 걸렸을 때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강도로 처벌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 기자 그런데 또 언론사에 무슨 편지까지 보냈어요. 쪽지도 남기고. 네, 반듯한 글씨로 한자를 섞어가면서 쪽지를 남기고 탈주를 했는데요. 탈주 전 남긴 쪽지에는 출 이유서, 유치장을 나간 이유 이렇게 적었습니다. 출 이유서. 네, 그리고 무슨 제갈공명의 출사표도 아니고. 네, 누명은 벗어야 하기에 선택한 하네. 길입니다. 누구나 자유를 구할 본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적었고요. 언론사한테 보낸 편지에는 마치 좀 한편의 결기 어린 시 같은 걸 이제 보냈는데요. 수용인의 밥, 국그릇이 들어가는 자리는 그들도 눈물 나는 좁은 통로.
내가 그것을 지나기 위해서 마침 미아리 눈물고개를 넘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도 나는 자유의 길을 선택한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사람 제가 봤을 때 학창 시절의 문학 청년이었습니다. 네. 아유, 네, 참 죽겠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지금 전가 기록을 보게 되면 억울하다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1977년 7월 8일에 14살 때 가게에서 돈을 훔쳐서 이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세상에. 총 13번의 실형을 받았는데 그중에 10번의 절도, 또 2번의 필로폰 투약, 2번의 강간미수 또는 강간상해 상당히 마약 전과까지 있어요. 다양합니다. 예, 마약 전과까지. 그리고 이제 2008년도 2월 한 달 동안에 160만 원의 숙식을 제공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대출 사무 직원으로 채용을 한 14살의 가출 청소년을 강간을 해서 징역 4년을 갖다 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까지 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한 것만 해도 43건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자신의 모든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티끌은 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 즉 모든 이 사항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주 익숙해 있는 것이고 특히 이제 언론사라든가 인권위에다가 뭔가를 자꾸 호소를 하게 되면 자기 얘기를 들어줄 것이다라고 그런 어떤 방법을 상당히 악용하는 그런 형태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양 변호사님. 그런데 이럴 줄 알았어. 이게 처음이 아니었어요, 탈주가. 그러니까 유치장에서 탈주한 건 2012년이었고 이미 1990년에 호송버스 안에서 탈출한 적이 있었습니다. 진짜? 그때는 포승줄에 묶였는데 포승줄을 풀고요. 그다음에 호송버스의 상살이 하나가 좀 흔들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뽑아서 20cm의 틈을 만들어 놓고 그걸 또 뚫고 나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때 호송버스에는 왜 타고 있었냐? 지붕을 뚫고 들어가서 도둑질을 하는다고 걸려서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뚫고 틈사기로 파고드는데 거의 전문이었던 겁니다. 야, 자, 일단 백 변호사님, 네. 처벌은 어떤 처벌을 받았습니까? 일단은 아까 양 변호사님 설명하셨던 것처럼 본인이 금품을 훔치지 못했어도 오히려 본인이 골프채를 들었다가 집주인에게 더 많이 맞았어도 이거는 준 특수강도 미수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뭐 도주했으니까 도주죄까지 포함이 됐겠죠. 1심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징역 7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이거는 뭐 누범 기간에 있었던 것 그리고 아까 보셨던 거 시민들 우르르 뛰어가는 거 보셨죠? 그러니까 온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던 그런 것들까지 이제 덧붙여져서 7년이 선고됐고요. 항소심에서는 1년이 감형돼서 징역 6년이 선고됐고요. 2018년에 출소했습니다. 자, 출소 이후에 정신 차리고 정말 자숙하면서 성숙한 이 시민으로서 살았느냐? 아니죠. 네. 네, 이 최 씨가 억울하다고 이제 호소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최 씨가 이제 출소 이후에는 범죄를 끊고 좀 새 사람이 되길 바랬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출소한 지 10여일 만에 대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나체 상태로 난동을 부렸고요. 2019년에도 퀵보드와 휴대전화를 훔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자, 2018년에 같은 방 재소자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으로 교도소에서 징계 처분을 받습니다, 이 사람. 근데 이건 무죄를 받았어요. 자, 그런데 교도소 측이 방금 제가 얘기한 이런 사실을 외부에 흘렸고 또 정정 보도를 요구하는 이 편지를 언론사에 보내는 편지를 막았다는 이유로 이 최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2천만 원 손해배상 소송을 합니다. 응? 물론 패소를 하죠, 이 최모 씨. 자, 저희가 이 검색을 해보시면 이 최모가 누군지 이름 그리고 이 블러를 치지 않은 실제 얼굴 같은 거 고스란히 나올 겁니다. 그런데도 저희가 왜 그랬냐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자기는 억울하고 세상에 국가를 상대로 이렇게 막 소송을 벌이고 막 이런 사람이 혹여 저희가 이걸 공개를 했다가 또 언론사를 상대로 또 무슨 짓을 할지 몰라가지고 저희가 참 그래도 좀 안전하게 가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요. 참 이렇게 해야 하는 이 상황 자체가 저는 이 사건 반장을 할 때마다 정말 너무 답답합니다.